네, 기관의 눈으로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렸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네. 이제 그 오벌 하우스에 그 대통령 자리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나오고 이제 트럼프는 역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도 어저께 무슨 축포를 터트리는 마냥 상승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바이든 수혜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의 취임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중립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사실은 미국만 지난 4년 이제 역행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 아무래도 주춤거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속도를 아주 세게 내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어쨌든 바이든이 이제 거의 확실해지면서 선제적으로 유럽과 중국이 이제 같이 정책 랠리를 걸고 있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산업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정책을 푸시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네네. 앞으로 10년, 15년 길어야 20년 안에 다 바꿔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린 산업의 전 세계 주가 랠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한 얘기 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 수혜 섹터 업종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다 좋습니다. 네네. 풍력, 태양광은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 세금 감면이 이제 이루어지고 중국과 유럽은 목표량들을 다 올렸고요. 다 좋습니다. 풍력, 태양광,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린 산업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걸 찾으려면 올해는 전기차, 수소차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미국은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대를 이미 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특히 전기차 부분은 아직은 그 보조금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아마 이제 조만간 연방정부 보조금 확대될 예정이고 수소 관련된 것은 이미 지금 플러그 파워가 좀 선도를 이미 하고 있죠. 네네. 여기에 이제 SK 그룹이 플러그 파워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두 개의 수소차 관련 회사 이제 재벌 그룹이 푸시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소차 시장 또는 수소 산업 시장을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리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관련돼 있는 수소 관련 업체들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세요. 뭐 밤새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수소차 관련해서는 뉴스가 사실은 이 성장 초입 시기에 나오는 뉴스들은 사실은 소화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수소차 관련해서 공기 압축기 만드는 그 뉴로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셨어요. 그 뉴로스가 이제 급등해서 옆으로 조금 기간 조정을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이 뉴로스가 중국의 펀드가 투자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과거에 보면은 중국에서 투자하는 펀드들은 이게 과연 정말 실체가 있을까?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그날 납입이 될까라는 의심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뉴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뉴로스는 뭐 어떻게 이게 실체가 있는 펀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중국의 전경련, 한국의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과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펀드가 이제 또 그 펀딩을 해서 만든 회사에서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전경련 펀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유기업, 국유기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는 네네네. 사실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네네.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네네. 산업을 그렇죠. 키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에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의 기업을 산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생각했던 과거의 중국 기업, 뭐 우리나라에 뭐 상장이 됐던 원양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 이미 된 자기 모국의 네. 회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뭐 그거는 사실 뭐 의미 있는 투자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그래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소차 부품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소재 같은 건 중국 사람들도 잘하죠. 중국 회사 괜찮은 회사들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소차의 공기 압축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소차는 중국에 기술이 없나요? 없지는 않은데요. 네네. 핵심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제 이번에 보조금 정책을 바꾸면서 네네. 자기들이 정한 8대 핵심 부품이 있어요. 아하. 그 8대 핵심 부품을 해당 지역에 공장을 만들어야지 보조금을 주겠다고 아하. 정책을 바꿨죠. 그 8대 핵심 보조금 안에 이제 뉴로스의 공기 압축기, 뭐 상하 프론텍의 멤브레인, 뭐 아하. 이런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자본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렇게 머지않은 기간에 아마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스토리가 들려올 것으로 뉴로스에 이제 중국에 그렇게 직접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런 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아직은 네. 모르지만 네, 네. 확정되면 저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우리 한병화 위원한테 이제 말씀 먼저 못 드렸지만 좀 전에 그 이상현 상무라고 BNK 네, 자산운용의 네, 이제 네. 상무님이 나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장하는 섹터에서 PBR이 굉장히 낮은 회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눈여겨야 할 때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은행하고 보험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말고 네, 성장하는 섹터에서 예를 봐야 될 때다.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그 우리 한병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DI 동일 네, 알루미늄 박 만드는 회사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한 0.78배 PBR로 거래되는 것 같은데 1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회사는 엄청나게 알루미늄 박과 반도체 그 장비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 종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네. 전통 산업을 하다가 네.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네. 신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가들이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그게 대한민국 3,0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된 네, 원인입니다. 네. 현대차, 뭐 기아차, LG전자, 네. SK 다 똑같은 스토리죠. DI 동일 똑같죠. 전통 산업인 면방 산업을 방직 산업을 하다가 네네. 이제 예전부터 이제 키워온 알루미늄 박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치를 받을 때가 된 것이고요. 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주당 순자산 네. BPS가 27만 원이던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네. 아마 좀 뭐 그 27만 원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네네네. 그냥 보더라도 20만 원은 넘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20한 뭐 1만 원 근처쯤 될 네네네.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PBR 한 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PBR 한 배가 안 되죠? 성장하는 2차 전지인데요. 뭐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IR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안 IR을 알려져 안 하는 있어서 회사군요. 그러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요즘 이제 뭐 웬만한 배터리나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면 PBR이 뭐 대부분 2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뭐 아직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뭐 차익 실현하거나 그럴 단계는 전혀 아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차익 실현할 말씀드립니다. 단계가 아니다. 네, 네, 네. 간단하게 질문 2개 하겠습니다. 네. 그 고려 아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거 커버하시죠? 그거는 그 비철금속 쪽에서 커버를 하고요. 네네. 대신 이제 제가 스토리를 이게 배터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고려 아연이 2차 전지 사업을 그렇습니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네. 고려아연을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네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 네네. 아마 지금 요즘 여러분이 현대차라든지 네네. 기아차, LG전자 사신 분들이 굉장히 아마 요즘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아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왜 고려 아연이 그러냐면 2차 전지 회사로 바뀌고 있다.
일단 이 회사는 뭐 글로벌 최상위의 제련 업체입니다. 네네네. 예, 아이언 뭐부터 시작을 네네. 해서 뭐 기금속도 나오고요. 네네. 그거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성장에 대한 팩터가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구리 동박이죠. 여러분 네. 잘 아시는 일진 머티리얼스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던 두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 SKC. 그렇죠. 네네. 그런 회사들이 하는 이 동박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진입을 그 했고. 회사들은 PER이 한 50배 정도 될 텐데요. PER도 그렇고요. PBR은 뭐 평균적으로 네. 한 네 배 정도 되죠. 거기는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고려아연은 PBR이 한 배입니다. 한 배인데 이 동박 사업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굉장히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구리가 원재료잖아요. 동박이니까. 네네. 근데 그 구리를 고려아연은 재련하는 과정에서 네. 부산물로 구리가 한 5만 톤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원자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남들보다 가장 싸게 원자재를 쓸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네. 이 고려아연이 지금 LNG 발전소를 거의 다 지었어요. 지어서 사실은 동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구리하고 전기거든요. 전기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말 간단하게 위원님, 그 셀트리온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사야 돼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는데 네네. 항체 치료제가 하나도 안 된다고 반영을 하더라도 네네네. 지금 주가는 의미가 있고요. 아하, 저는 뭐 지금 항체 치료제도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예,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여러 종목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